혹시 프로젝트 관리 좀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PMBOK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이 PMBOK가 6판에서 7판으로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대격변을 겪었습니다. 오늘은요, 마치 엄격한 요리책 같았던 프로젝트 관리 규칙이 어떻게 유연한 요리 원칙으로 바뀌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먼저 예전에 그 낡은 규칙서 PM복 6판부터 시작해서요.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어떻게가 아닌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6판과 7판을 직접 맞붙여서 비교해보고 이 변화가 오늘날의 PM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것이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이던 시대. 바로 PMBOK 6판이 지배하던 거대한 규칙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2017년에 나온 PMBOK 6판은요, 말 그대로 거대한 요리책이었어요. 핵심 질문은 딱 하나, 무엇을 할 것인가 였죠. 이 재료를 넣고 저 순서대로 끓이면 원하는 요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와, 정말 촘촘합니다. 5개의 프로세스 그룹, 10개의 지식 영역, 그리고 무려 49개나 되는 세부 프로세스까지. 심지어 이 모든 단계는 ITTO, 즉 투입물, 도구, 산출물이라는 아주 엄격한 공식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했어요. 그야말로 빽빽한 레시피북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규칙서가 왜 바뀌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 변화를 이끈 촉매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뭐랄까 예측 불가능하게 폭주하기 시작한 거죠. 애자일이나 하이브리드처럼 유연한 방식이 대세가 되고 디지털 전환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한마디로 VUC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모든 게 변하고 볼레틸리티, 불확실하고 uncertainty, 복잡하고 컴플렉시티, 또 모호한 ambiguity, 세상. 이런 환경에서 하나의 정해진 레시피가 통할 리가 없었겠죠.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드디어 PMBOK 7판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내용을 좀 고친 업데이트가 아니었어요. 프로젝트 관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 즉 철학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장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6판이 무엇을 할까를 물었다면 7판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가를 묻는다. 네, 감이 오시죠? 초점이 절차 그 자체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가치와 존재 이유로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왼쪽은 무조건 따라야 할 지시사항, 즉 how에만 집중하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즉 why에 집중하는 겁니다. 깐깐한 레시피가 아니라 소금은 왜 넣는가 같은 요리의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두 버전을 한번 제대로, 정면으로 비교해 볼게요.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시죠.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변화가 확 느껴지시죠? 프로세스 그룹 같은 딱딱한 구조가 12가지 원칙이라는 유연한 기준으로 바뀌었고요. 핵심 초점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에서 프로젝트의 결과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접근 방식이에요. 계획대로만 가던 예측형에서 상황에 맞게 계속 바꾸는 적응형으로요. 이제야 애자일이나 하이브리드 방식에 훨씬 더 잘 맞는 옷을 입게 된 거죠. PMBOK 6판, 그 두께가요, 무려 7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모든 절차와 도구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7판은 어떨까요? 약 370페이지.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 페이지 수의 변화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빽빽했던 지시사항들이 얼마나 간결한 핵심 원칙으로 바뀌었는지를요. 좋아요. 그럼 이 모든 변화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프로젝트 관리자들한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새로운 시대의 PM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정확히 무슨 의미인데? 핵심은요, PM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레시피를 그냥 따라하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눈앞의 재료와 상황에 맞는 최고의 요리를 창조해내는 셰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셰프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 테일러링입니다. 마치 양복을 내 몸에 딱 맞추는 것처럼 모든 프로젝트의 고유한 특성과 환경에 맞춰서 관리 방식을 맞춤 설계하는 능력이에요. 출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일러링을 할 때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12가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튜어드십은 주인의식을 갖고 프로젝트를 책임지라는 뜻이고, 가치는 항상 최종적인 가치 전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죠. 이 원칙 하나하나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원칙이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철학에 가깝다면요. 이 8가지 성과 도메인은 우리가 실제로 집중해야 할 액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일정을 짜는 계획을 넘어서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도하는 것까지 이 8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 관리해야만 진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PMBOK 칠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진화를 들여다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바로 PMO에서 VMO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저 프로젝트 관리만 잘하면 되는 PMO,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였다면, 이제는 우리 프로젝트가 회사의 전략에 진짜 가치를 더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VMO, 밸류 매니지먼트 오피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PMBOK 칠판의 유연한 구조는요, 사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AI가 프로젝트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가 리스크를 예측하고 거버넌스는 자동화되는 그런 세상 말이죠. 칠판은 바로 이런 지능적인 프로젝트 관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해준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낡은 요리책의 지시를 따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리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자신만의 멋진 요리를 만들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